선비와 물건 도깨비. 옛날에 효자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어. 선비는 산들이 첩첩 둘러싸인 두메산골에서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살았지. 그런데 선비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 아직 장가를 못 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야. 어머니는 자나깨나 선비에게 말했어. 얘야, 네가 참한 색시와 혼인한다면 이 어미는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겠구나. 선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불효가 뭐야? 불효? 효도를 안 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안 하는 거. 하루는 선비가 친구 아버지의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았어. 선비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길을 떠나게 되었지. 어머니 늦지 않게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선비는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서둘러 길을 나섰어. 친구의 집은 아주 멀었어. 높고 험한 고개를 5개나 넘어야 했지. 선비가 고개를 넘고 또 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어. 어이쿠, 서둘러야겠군. 마음이 급해진 선비는 한달음에 고갯마루까지 올랐어. 그제야 저 아래에 친구가 사는 마을이 보이는 거야. 선비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지. 그러는 사이 초승달이 진 앞으로 떠올랐어. 어이쿠,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선비는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 여보게,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실 테니 난 이만 가보겠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 자네를 내 어찌 더 말리겠는가. 음식을 싸줄 테니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게. 선비는 부랴부랴 자취집을 나섰지. 선비는 칠흑같이 깜깜한 산길을 바삐 걸었어. 선비가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어. 커다란 그림자가 선비를 떡 막아서며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 아이고, 배고파. 그 보찜을 내게 주면 안 될까? 보찜은 안 된다네.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야 하거든. 그렇다면 씨름이나 한판 하고 가시지. 선비는 그림자가 도깨비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도깨비들은 씨름을 좋아한다고 들었거든. 하는 수 없이 선비는 도깨비와 씨름을 하게 되었어. 선비는 도깨비의 허리춤을 꽉 붙잡으며 생각했지. 도깨비가 말을 걸면 반대로 행동하면 돼. 다행히 선비는 도깨비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도깨비가 선비에게 말을 걸었어. 왼발 들어라. 선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른발을 들었어. 오른발 들어라. 선비는 잽싸게 왼발을 들었지. 도깨비는 쉬지 않고 왼발 오른발을 외쳤어. 선비는 춤을 추듯 계속 반대쪽 다리만 들어 올렸지. 착! 착! 선비가 끈질기게 버티자 도깨비는 힘이 쭉 빠졌어. 휴, 이놈은 제법이군. 다른 놈 같았으면 보찜을 내던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쳤을 텐데. 도깨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생각에 잠긴 사이 선비가 도깨비를 번쩍 들어 올렸어. 으라차차! 선비는 도깨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벌러덩 나자빠진 도깨비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지. 선비는 허리끈으로 도깨비를 소나무에 꽁꽁 묶었어. 선비가 터벅터벅 2번째 고개를 넘어 3번째 고개에 다다랐을 때야. 웬 우렁찬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아, 배고파. 보찜 속 고기 좀 주면 안 될까? 선비가 고개를 들어보니 몸에 털이 숭숭 나고 머리에 뿔이 뾰족뾰족 솟은 외눈박이 도깨비였지. 선비는 보찜을 품에 꼭 끌어안았어. 정신을 바짝 차리자. 어머니께 드릴 고기를 빼앗길 순 없지. 킁킁, 고기 냄새가 아주 좋군. 외눈박이 도깨비가 선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 선비는 굵직한 나뭇가지를 주워 외눈박이 도깨비의 눈을 내리쳤지. 아이고, 내 눈이야. 외눈박이 도깨비는 눈을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렀어. 그 틈을 놓칠세라 선비는 칡넝쿨로 외눈박이 도깨비를 참나무에 칭칭칭칭 묶었지. 선비는 뒤도 안 돌아보고 헐레벌떡 산길을 달렸어. 마지막 고개에 올라서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
어머니가 시장하실 텐데 어서 가야지. 그때 어디선가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한 낭자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 선비는 조심조심 낭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 낭자는 뉘신데 이 밤중에 홀로 울고 계시는 것이요? 친척집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흑흑. 선비는 낭자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밤중에 길을 잃었으니 딱히 갈 곳도 없을 테고 까딱하면 호랑이에게 물려갈 수도 있으니 말이야.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낭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기다리다가 눈이 빠질 뻔했구나.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반가워했어. 그런데 아들 곁에 웬 낭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 선비는 어머니에게 낭자가 길을 잃은 이야기를 해주었어. 저런 안 되구려. 이리 이쪽으로 오시오. 어머니는 낭자를 건너방으로 안내해 주었지. 이튿날 선비는 날이 밝자마자 건너방 앞에서 헛기침을 했어.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 선비는 슬그머니 방문을 열었어. 아, 그런데 낭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부자리에 빗자루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야. 도깨비들은 날이 새면 본래 물건으로 변한다더니 어젯밤 그 낭자가 빗자루 도깨비였나 보군. 선비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 낭자가 아니라 빗자루였군. 가만히 있자. 고개에서 만났던 도깨비들도 물건으로 변했을까? 선비는 도깨비들을 묶어놓았던 고개로 달려가 보았어. 아니나 다를까 외눈박이 도깨비를 묶어두었던 참나무에는 도리깨가 칭칭 감겨져 있었어. 소나무에는 도깨비 대신 절구꽁이가 꽁꽁 묶여 있었지. 아하, 내가 절구꽁이와 밤새 씨름을 했군. 선비는 간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웃었어. 엄마, 그런데 이게 뭐야? 뭐? 뭐 도리깨? 응. 깨 이렇게 탁탁탁탁탁 치는 거. 얼마 후 선비는 장원의 급제에 벼슬을 얻고 참한 색시를 만나 늦장가도 들었어. 어머니는 아들을 장가 보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얘야, 이제 어미는 소원을 풀었구나. 며느리도 선비처럼 효성이 지극했어. 선비 부부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이게 뭐야?